비행기 출발 5분 전이었습니다. 가족 5이 탑승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이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7년 동안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아무것도 안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했고 친척 만나러 잠깐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기는 중국인데요. 5일 뒤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됩니다. 세계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고 파는 나라가 자기 국민이 나가는 문을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담을 쌓는 나라는 보통 들어오는 사람을 막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나가는 사람을 막고 있어요. 무엇이 이 나라를 14억 명을 안에 묶어둬야 할 만큼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13년을 살았고 사업은 20년 넘게 했습니다. 자산이 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150억쯤 되고요.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 7월 2일 5 식구가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친척을 만나러요. 7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표도 다 끊어놨고요. 그런데 출발 5분 전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조사실에 있었어요. 제대로 재우지 않고 조사했고 가족들은 따로 떼어놓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아이 셋을 먼 지역 복지시설로 보내겠다. 고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한다. 자발적으로요. 그 순간 일본 영사가 도와줄 길이 사라진 겁니다. 외국인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7월 31일 국적 회복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은행 계좌, 알리페이, 위챗, 여행 앱이 전부 잠겼어요. 공안국에 등록하라는 안내가 떴고 등록하고 나서 들은 말은 이겁니다. 36년까지 출국 금지. 이 사람만의 일이라면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에요. 3월에는 메타가 20억 달러에 사려던 AI 회사의 공동 창업자 2명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불려 들어왔다가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을 앞둔 새 규정은 이걸 제도로 만듭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 허난성, 허베이성의 공안국 앞 문 여는 시각은 9시인데 줄은 새벽부터 섭니다. 그런데 이 줄에 선 사람들 어디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못 만들까봐 미리 만들러 온 겁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하는 말이 하나로 모이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간다. 예전엔 간단했죠. 범죄 경력 증명서 한 장이면 여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사회보장 기록, 재직 증명, 자금 출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사회보장 기록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창사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호적이 그 동네가 아니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대신 냈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회보장 기록까지 가져오라고 하더랍니다. 관광 간다고 적었을 뿐인데 말이죠. 여권이 어떤 서류인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권은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는 증명서죠. 원래는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여권 허락이 됐어요. 국가가 이 사람은 나가도 된다고 판단해줘야 나오는 물건이 된 겁니다.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이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내놨습니다. 시행일은 9월 15일, 45일이 남은 거죠. 분석하는 사람들 말이 이렇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센 국경 통제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중국이 문을 닫고 북한 쪽으로 가는 신호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법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가는 건 권리가 아니라 심사 대상이다. 상하이 공항이든 서쪽 내륙의 작은 육로 국경이든 기준은 베이징 한 곳에서 내려옵니다. 9명이 같은 채에 걸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은 예전부터 나가려면 회사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기도 했고요. 새 규정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그 절차를 나머지 국민한테도 씌운 겁니다. 관리 대상이 수천만 명에서 14억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촘촘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애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2조에 들어간 단어 하나입니다. 만류. 말릴 수 있다는 뜻이죠. 조문은 이렇습니다. 위험이 큰 나라나 지역으로 가려는 시민을 당국이 필요하면 만류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국민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여행 경보를 냅니다. 다른 건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여행 경보를 내면 갈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죠. 정보를 주고 판단은 개인한테 맡깁니다. 중국의 만류는 다릅니다. 심사대 앞에 선 공안이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를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에는 여행 경보를 여러 번 냈어요. 그런데 중국인이 실제로 납치당하고 갇혀있는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고위험으로 계속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를 부를 때 쓰는 말은 한계 없는 우정입니다. 정치평론가 테러스 셔는 이 조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막을 수 있다는 걸 법에 처음으로 써넣은 거라고요. 말은 막는다가 아니라 권한다입니다. 부드럽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고 도장 찍힌 서류를 들고 있고 뒤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으면요. 권하는 것과 막는 것은 같은 말이 됩니다. 게다가 그 규정 어디에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안 적혀 있고요.
법은 아직 시행 전인데 현장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 사람이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고 심사대에 섰습니다. 공안이 물었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자영업이라고 했더니 찾아보지도 않고 무직이네요. 뭐 알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 왜 시드니에 가느냐였는데요. 관광이라고 답하는 순간 공안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앞 사람들은 전부 유학이라고 했거든요. 관광이라고 한 건 그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정표를 내놓으라고 했고 3일에 멜버른 간다는 걸 보더니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멜버른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제야 놓아줬다고 해요. 주식하는 사람은 더 했습니다. 싱가포르 간다고 했더니 직업을 묻고, 주식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증권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보유 종목, 계좌 정보, 신분증을 인쇄해 오라고 했고요. 이름이 계좌랑 같은지도 맞춰봤습니다. 관광 간다는 사람한테 얼마 갖고 있냐고 물은 거죠. 여기서 현장 공무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보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통과시킨 사람이 집니다. 막았다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이 발효되기 전에 현장이 먼저 굳어버린 이유가 이겁니다. 통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반대편에서 값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러 갔습니다. 갈 나라를 안 정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만들러 온 거죠. 그러다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쯤 가려나 하고 무심코 말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동남아는 사기 범죄가 심한 곳이니 가지 말라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니까 가족이 아느냐고 물었어요. 여행비는 누가 내느냐? 가족이 돈을 대준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학생증을 인쇄해와라. 부모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야겠다. 20살짜리한테 자금 출처를 증명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못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그 직원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심사 기준이 애매하면 창구는 반드시 그렇게 움직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서류를 더 받는 걸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 국유기업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8월 2일 한 국유기업 직원이 사내 단톡방에 올린 말이 있어요. 회사가 일본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해서 못 간다고요. 필리핀도 막혔고 해외 출국은 1년에 2번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비정규직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 회사는 민감한 일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행정력 상당 부분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요. 4억 명이 왜 나가려 하는지를 한 명씩 의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막은 건수는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래와 계약은 아무 장부에도 안 적히고요. 물리적인 국경 하나로는 요즘 사람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붙어요. 지금 중국의 출국 심사는 비자와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열어보는 절차예요. 메신저에 남은 말, 경제가 어렵다고 적은 문장, 저장해둔 풍자 그림, 이런 게 심사 항목입니다. 규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민감한 단어가 있으면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VPN을 쓴 적이 있으면요. 통과 못할 확률이 사실상 100%입니다. 이 대목이 이 시스템의 성격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받는지는 묻지도 않아요. 담을 넘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한 학생은 국내선 검사에서 50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휴대폰의 대화 기록과 사진첩까지 열어봤고요. 뭔가 걸리는 게 나오면 일본 가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죠. 과거의 철의 장막은 콘크리트와 철조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혔죠. 지금 것은 다릅니다. 방화벽이라는 안 보이는 벽과 심사대에 손이 붙어 있어요. 온라인에서 한 일이 현실의 국경에서 값을 치릅니다. 프롤로그의 그 사업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일을 새 규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국가 안보를 해줬다고 판단되면 6개월에서 3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성급 지방정부가 직접 합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표를 끊고 호텔을 잡고 가족과 인사를 다 하고 공항에서 여권을 내밀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막혔는지, 어느 기관이 정했는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9월 15일부터는 이민 중개업자도 전부 공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이민을 도우면 불법이 되고, 그런 손님이 오면 신고까지 해야 해요. 비밀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감시망의 첫 줄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사람의 이동을 막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지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언론도 집회도 아니에요. 여권입니다. 제일 사무적인 서류가 제일 먼저 조건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언제나 안전이죠. 사기 조직이 많은 지역이라서 위험하니까 보호하려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중국은 스스로를 닫는 쪽을 골랐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14억 명을 안에 두고 이 나라가 뭘 얻게 될지는 몇 년쯤 지나야 숫자로 나오겠죠. 다만 한 가지는 지금도 셀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줄을 섰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입니다. 한국에도 출국 금지는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사유가 적혀있죠. 도구를 안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갈리는 건 막느냐가 아니라 알려주느냐예요. 우리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통지에도 예외가 있어요.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안 알려도 됩니다. 그 문을 좁혀둔 건 법이 아니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건 하나예요. 그 예외가 넓어지는지,
여건이 나오느냐로 보지 마세요. 못 나가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아느냐로 보십시오. 알리는 절차가 먼저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걸 언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